듣고 있다. 강덕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듣고가 있기도 하지만 듣고가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새날 파이팅. 듣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오신 이유는요. 여러분 일단은 뭐 후원 받으려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화면 상단에 강덕구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은 후원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뭐 구독자 모으려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강덕구 의원 그 강덕구 TV도 지금 화면 상단에 있으니까요.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말 속담에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뭐 이런 말이 있다라는 걸. 근데 의원님 많이 재밌어지셨어요. 한골 탈 때 하셨어요. 아니, 이제 구분능선까지 왔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예. 이제 딱 20일 남았습니다. 예. 구분능선을 넘어서 새날과 함께 새날을 만들어 주십시오. 새날 화이팅. 근데 이 강덕구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캐릭터를 잘 알고 보셔야 돼요. 지금 대부분 다 정색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상당수가 유머예요. 근데 우리가 유머인지 진심인지 지금 구분이 안 되는 상황. 다 진심입니다. 예, 자, 근데 지금 어저께 지금 김문수가 공개 그 후보가 되면서 김문수 진짜 망한 집이라는 거를 발빠르게 내줬더라고요. 사실은 밤샘 하면서요 신속대응단이 신속하게 준비했습니다. 예. 지금 강덕구 의원이 지금 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이세요. 단장입니다. 말은 그럴듯한데요. 네. 그냥 이런 표현 쓰면 뭐하지만 뭐 그냥 굳은 일 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겁니다. 네. 싸울 때 제대로 싸우고 공격 포인트 제대로 잡아서 이번에 확실하게 역할을 해라 뭐 이런 미션입니다. 어떤 역할이든지 마다하지 않는다. 이게 강덕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지난 대선 때 강덕구 의원이 공응지구 혼자 외롭게 싸우던 기억들 하시기 바랍니다. 외로웠습니다. 네. 그래서 새날이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고소고발 엄청 당하셨고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세건 당했습니다. 그 세력들도 지금 이제 사실상 저물어 가고 있잖아요. 자 어쨌건 지금 이게 박관청 경정도 이 팀에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프나님 점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아둥바둥 다시 살라고 네. 또 김문수한테 붙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진짜 망한 집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이번에 권성동이가 2끼짜리 단식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재명 망한 집이라고. 아유. 사실 이재명 명언 집이라고 지금 돼 있던 네. 그 내용들마다 하나같이 명언이어서 지금 권성동이가 역시 친명이구나 이렇게 했던 건데 이번에 지금 민주당에서 김문수 진짜 망한 집 신속 대응단에서 만든 거를 여러분 있잖아요. PDF로 잠깐만 볼게요. PDF 보여주세요. 자 지금부터 쭉 한번 올려봐요. 진짜 망한 집 두둥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왜 이 망한 집을 냈는가가 지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려봐요. 되게 많아. 김문수가 어떤 망언을 했는지 혐오와 차별 노래도 소녀시대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휩쓸고 있어 쭉쭉빵빵이야. 그다음에 춘향전이 뭡니까? 변사또가 춘향이 따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새록새록 기억납니다. 여성들이 대체로 활동폭이 적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문제가 있는데 밤늦게 연락이 안 돼요 하셨고요. 자 어떤 아름다운 여성이 전혀 화장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아니지 않느냐 매일 씻고 피트니스도 하고 자기를 다듬는다. 여성들은 이런 존재로 지금 인식해버리는 거고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걔만 사랑하고 결혼도 안 하고 얘를 안 낳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눌 테니까 계속 올려주세요. 그냥 우리 보람 PD는. 저 생각나는 부부가 한 부부밖에 없는데 애는 안 낳고 걔만 키우는 부부가 하나 있는데 이런 말들을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는 망언집이라고 만들었는데요. 김문수 후보의 일상적인 인식의 토대가 저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일제 강점기에는 한국 국적이 일본인이었다. 뭐 다시 말하면 일제 시대 때 우리 조상들은 일본인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본 국적법에는 분명히 우리 한국 국적은 인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정강훈 목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인물이다. 정강훈 목사 없어졌다고 잠깐 사라졌던 적이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정강훈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강훈 목사님을 이 자리에 다시 모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강훈 목사는 마치 본인의 스승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야, 근데 이거 잘 만드신 게요. 총망라되어 있는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말들이 너무 많네.
우리가 지금 한때 그 한덕수와 김문수가 싸우는 거 보면서 김문수 응원했지만 이제 좀 부끄러워지네요. 그 저런 자를 우리가 응원했다는 게. 앞으로 시리즈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번 주에 김문수 내란 옹호집 들어갑니다. 김문수는 아오. 자기는 내란 관련해서 깃털에 불과하다고 얘기했는데 깃털이 아니고 몸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 김문수 말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김문수가 정강훈 포함해서 아스팔트에서 구구적 발언, 구구적인 모습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동영상들 여태까지 우리 모음도 하나 만들어서 아 김문수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정리를 네 가지 망언집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보려고 지금 신속대응단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진짜. 주옥 같다 진짜. 네. 그리고 너무 신속하게 빨리 이걸 만들어서 대시간에 배포하니까 너무 괜찮았어요. 예, 우리 채널에서 처음 이거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떤 기업 방문했는데 노조가 없어서 감동했대요. 맞습니다. 아니 너무 동하던 사람이잖아. 예, 예. 광주 KGM 가고 예, 네. 맞습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래요. 얘가 그럼 대통령 되면은 고유거나. 계엄하겠네요. 네. 고유 권한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한테 많은 배움을 준 분이라고 네. 이렇게 윤석열을 극찬하는 그리고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니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하니까 누가 예, 마지막 판단은 새날 여러분 하십시오. 사실 내란에 동조하고 싶었지만 불러주지 않아서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거기에 가깝죠. 야 이거 화면에 계속 올라가는데요. 이게 지금 너무 재밌어. 야 예, 본인은 내란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내란에 반대했다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보면요. 미필적 고의나 다름없는 거죠. 맞죠 네. 맞죠. 뭐 내란 사건이 있었는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옹호적인 발언을 계속 해와놔서 최소한 네. 동조했다 혹은 뭐 사후방조 뭐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겠죠. 예, 지금 여기가 끝이죠. 야 이거 야, 리스트업 하느라고 엄청 고생하셨네. 진짜. 이거는 분명히 김문수가 될 걸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셨구만. 아니 저희들은 마지막은 김문수가 될 거다 이런 고민들 속에서 준비를 했던 거죠. 예. 둘 다 준비돼 있겠죠. 둘 다 준비하신 거 오늘 또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지금 예. 그리고 5대 망언 뭐 이렇게 3대 망언입니다. 3대 망언. 예. 춘향전이 뭡니까? 변사또가 춘향이 뭐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 제가 참이 참아 못 좀 하시잖아요 끌어주시기 지금. 감사합니다. 네. 예. 일제 강점기에는 한국 국적이 1번이었다라든지 정강훈 목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인물이라든지 이런 우리들 입장에서 망언인데 김문수 후보는 신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망언이라고 생각하고 뭘 명언이라고 생각하는 걸 보면 저들과 우리의 차이가 보이는 거죠. 이재명 대표님 망언집을 보면 명언집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걔네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한덕수는 내란 세력이지 어떻게 보면 수구 꼴보수 이런 느낌은 상대적으로 안 들었잖아요. 근데 김문수는 내란 세력 플러스 수구 꼴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 이번에 지금 경선 캠프에서는 또 비슷한 직책 맡으시지 않으셨어요? 예, 저는 왜 이렇게 그런 자리만 주어지는지 좀 우아하고 뭐 대변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후보 수행 단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직함을 좀 주면 훨씬 더 제가 좀 제 와이프한테 자랑하고 그럴 텐데 제가 신속대응단 단장이라 그러니까 와이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이러면서 좀 더 이상 좀 이 얼굴 좀 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거다. 망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나이도 먹었으니까 좀 우아하게 해라.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속대응단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제 기억에는요 의원님 역할이 중요한 게 지난 대선 때요 이런 팀들이 없어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가족들밖에 모르는 얘기 같은 거 있잖아요. 가족들도 한참 뭔가 찾아봐야 아는 얘기 있잖아요. 요거를 저쪽에서 막 터뜨려. 그럼 민주당이 우왕좌왕하는 게 보였던 대선이었거든요.
지금은 선제적으로 준비해놓고 있잖아. 지금. 네. 아 그래서 요새 평가가 좋습니다. 역시 강북구다 뭐 이렇게. 야 많이 발전하셨네. 이렇게 뻔뻔해지시는 게 훨씬 좋네요, 진짜. 뻔뻔한 건 아니고 사실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도 무지 중요하네.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걸 우리 프라님께서 저한테 뻔뻔하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시죠. 아니 그게 워낙 겸양이 넘치시는 분이라 아니 방송할 때 인터뷰하기가 불편했거든요. 제 와이프가 근데, 당당할 때는 당당해야 된다. 그리고 아, 할 말은 죄송합니다. 제대로 해라. 뭐 이렇게 야. 수정할게요. 당당해지십시오. 예, 저는 와이프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진지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의원님, 예. 저걸 보니까 이 건 이전에 저 한덕수 배우자 최하영 씨가 예. 그 인천에서 특혜 받았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아유. 그거는 지금 그렇게 많이 주목을 못 받았는데 한번 리마인드 하고 갈게요. 실제로 제가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제일 먼저 이슈화했던 사람인데요. 예. 인천판 서울 양평고속도로 그리고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김건희판인데 이 인천판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최하영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약 한 10만 평 가까운 땅이 있는데 이게 최하영 씨 일가 땅입니다. 와. 이게 2013년도에 소영길 시장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2011년도죠. 예, 근데 이거를 10년 전에 유정복 시장 때 이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폐지합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폐지했다라는 건 그만큼 어떻게 될까요? 땅값이 엄청 오르죠. 예. 갑자기 생태탕 그거, 먹고 예. 싶다. 근데 이렇게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됐다가 이렇게 폐지된 경우는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여기 하나가 있고요. 조그만 땅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거의 다 우리 그 공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유지나 뭐 이런데 사유주의가 98%가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있다. 특히 유정복 시장이 이거를 폐지한 겁니다. 해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정복 시장과 한덕수 총리와의 특수한 관계 커넥션. 이런 부분 생각하면 그리고 이 필지를 다 쪼갭니다. 예를 들면 최하영 그리고 최하영 조카 또 뭐 아들 뭐 이런 아들이 아니 최하영 애가 없으니까, 예. 네. 이런 식으로 다 쪼갭니다. 그래갖고 알아보니까 이거는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죠. 그래서 제 말씀의 결론은 어쨌거나 권력을 이용해서 용도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인천판 서울 양평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됐으면 우리가 준비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안 됐고 한편으로는 당연히 사라져야 될 사람이 사라졌다. 진짜 될 사람이 사라졌다. 김문수가 또 있죠. 예, 김문수까지 확실하게 이번에 사라지게 근데 만들겠습니다. 한덕수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대선 끝나고라도 이건 문제 삼아야 되지 맞아요. 않을까요? 네. 아니 저희들은 그래서 그 인천시에다 이걸 밝히라고 얘기를 했더니 2011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다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이 부분은 그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거고 2015년 16년도에 폐지를 했는데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2011년도에 그런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석연치 않고 뭔가가 확실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는 거죠. 소위 대한민국 기득권들이요 지자체랑 딱 연관만 되면은 저 양평처럼 저기 쉽게 표현하면 녹지를 집 지을 수 있게 그냥 허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걸로 부를 쌓았던 세력들인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평 공지구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는 개발될 수 없는 지역에 아파트 허가가 났고 그리고 완판했고 그리고 개발 이익 분담금을 제로로 했고 뭐 이런 거랑 어떻게 보면 유형이 비슷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이 카르텔을 형성한 사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주고 받았을 것 같아요. 정말 석열치 않아요. 예. 아니 그러다 보니까 최하영이 왜 한덕수가 저렇게 대선 후보로 나가는 거를 물론 뭐 무속적으로도 반대를 했겠지만 이런 문제가 자꾸 불거져 나올 걸 알기 때문에 반대를 했을 거라고요. 산송장이 지금 처가를 파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네. 아닙니까? 또 자 그렇고요. 지금 보니까 또 이제 아까 그 김문수 이제 극우적 발언들 이제 갖고 오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김문수 심판은 어떻게 보면요.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고 이 내란을 지지한 건 극우 세력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김문수라고 하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자가 대선 후보가 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세력의 상징적 인물이 김문수인데 어떻게 보면 대선 국면에서는 업보처럼 김문수가 대선 후보인 건 좀 거시기 한디 이걸 갈아치우려다가 실패한 사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김문수 심판이 극우 내란 세력 심판이다라고 지금 강덕구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예, 정가훈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문수가 후보가 된 건 전화위복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분이 있다. 김문수가 후보가 되기까지. 다시 말하면 네. 김문수와 정강훈은 하나다. 그리고 DNA가 일치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일란성 쌍둥이다. 이렇게 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새날 시청자 여러분께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분웅선까지 우리 새날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장의 시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번에 만에 하나 김문수가 된다. 그러면 내란 세력이 다시 부활하는 거죠. 윤석열이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호소문을 냈잖아요. 맨 처음에 한덕수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했잖아요. 근데 김문수가 됐어. 김문수랑 다시 손잡고 우리 부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는 부활을 막아야 되고요. 내란 세력 종식시켜야 되고요. 새날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지금 그 윤석열의 페이스북에도 지금 김문수 지지하고 있는 거니까 물론 뭐 윤석열은 한덕수를 지지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또 여기에 있죠. 윤석열이 김문수까지 지지함으로써 김문수 선거는 사실상 망했다. 근데 그럴 때 저는 이제 그냥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면은 정말 한 20% 차이로 압도적으로 이겨버려야 돼요. 실제 득표수는 김문수보다 한 2배 이상 많게. 그래야 소위 내란 극우 세력을 뭐랄까 좀 청산하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표장에 가셔야 되는데 투표장에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이현정 배우가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캠페인도 벌이고 있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구슬은 투표장에 가서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푸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셔야지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새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날을 만들 수 있도록 9분 응선에서 10분 응선. 근데 왜 저기 수박이 나오죠?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박과는 관계가 없음을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왜 수박이 나오죠? 재밌다. 수박 저 아닙니다. 예. 아니 저거는 저 새날밖에 광고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깜짝 놀랐어요. 하우스 예. 수박. 예, 저 수박 아닙니다. 예. 의원님 재밌어. 야 이거 이런 상상도 아니, 못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당황하셨구나. 진짜 아니 흥분했어요. 하우스 수박이 굉장히 달아요. 아니 저는 아무리 달아도요 절대로 수박 아닙니다. 수박 아닌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강덕구가 수박이면 세상 수박 아닌 사람이 없어. 야 재밌네. 의원님 원래 재밌는 분이셨군요. 아니 이제는 좀 제 와이프가 유머도 섞고 그래야지. 예. 우리 사목께서 예. 얼마나 재미없이 살았으면 그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지금. 아니 너랑 사는 이유는 재밌어서 산다 뭐 이렇게. 제가 약간 좀 예, 지난 3년간 무지 힘들었잖아요. 그래갖고 얼굴이
또 제가 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없었죠. 약간 좀 경직돼 있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거칠고 그랬는데 이제 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날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김문수는요 내란 세력 그리고 구구 세력 심판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맞죠. 이제 21일 남았잖아요.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맞죠. 어떻게 보면 새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싸운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습니까? 새날을 만들기 위해서 21일 동안. 감사합니다. 이거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이제 김문수 저건 살짝 틀려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정상인의 범주라고 좀 하기 어렵고 비정상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후보가 된 거고 문제는 우리 같은 지지자들이 뭘 해야 되냐면요. 투표장에 안 나갈 사람인 것 같은 사람 한두 명만 투표장 더 데리고 가면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은 당연히 가야 되고. 이기더라도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고. 우리는 투표장에 무조건 나가야 되고 저쪽 사람들은 투표장에 안 나오는 게 사실은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부끄러워서 이제 못 나가겠다. 예.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관련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과할 용이 있냐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한번 의논을 해보겠다. 이렇게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6시 반에 저희들이 안양역 그리고 관악역 포함해서 유권자들한테 인사를 했는데 놀라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 뭐 70%는 우리 쪽에 응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30%는 저쪽 빨간 쪽하고 손도 잡아주고요. 격려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 긴장해야 된다. 결국 긴장하고요. 결국 예를 들면 투표장까지 가는 쪽이 이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짧고 굵게. 오늘 딱 한 20분짜리를 이렇게 보면은 그 방송 시간 내내 김문수의 망언이 이렇게 주옥같이 올라가는 이거 다 지금 민주당 신속대응단 단장 강두구 의원 열심히 하신 덕분이고요. 네, 우리 이제 매주 만나뵐 거니까요. 네. 듣고 있다. 듣고 있다. 듣고 있다.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들으셨죠? 예. 꼭 투표장 함께 가서 새날을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시. 자, 흑수저님 대법관 100명 증원, 대법관 직선제 도입, 승진시 국민 면접 고사 실시, 사심제 헌법재판소 부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제 활성화 등 사법개혁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셨고요. 뉴스타님, 푸나님, 마차님, 변호사님, 보람 PD님, 저녁은 순대국밥 드세요 하시면서 첫 번째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대국밥. 나 그 김문선대. 누구요? 한덕순대. 네. 자, 제이님. 강덕구 의원님 대선에 정말 중요한 임무를 맡으셨습니다. 최전방 공격수이십니다. 김문수 망언집으로도 선거는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상당히 재미도 있으십니다. 사모님의 역할이 크신 것 같으니 집에 가셔서 문수가 덕수 안아주는 것보다 진심으로 꼭 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야.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순댓국 좀 모실게요. 자, 그리고 새날 지금 제가 우리 나간 뒤에 111만 111 지금 한두 명 남은 것 같으니까요.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 부탁드리고 강두구 TV도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새날 물러갔다가 오늘은요 정청래 의원이 호남을 갔어요. 맞아요. 광주 가셨습니다. 오늘 지혜 장원희 최고다 방송은 없을 예정. 우리도 덕분에 더 준비해서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올게요.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날 화이팅! 화이팅!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듣고 있냐? 강덕구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듣고 있습니다. 강덕구입니다. 새날 화이팅! 이 몸 등장. 예, 좀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정 변호사님 뺏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번에 나오셔갖고요. 그 하우스 수박 이야기에 빵 터져가지고 진짜. 하우스 수박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네. 저는 전환기 때 때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지난번 공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새날이 만들어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재명의 리더십 그리고 새날을 준비하는 결기 그걸 통해서 이번 22대 국회의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부산에서 새날 시청자분께서 65% 목표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적어도 예를 들면 60% 이상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길을
새날 시청자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이제 6월 3일 새날과 함께 새날을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야, 지금 몇 주 전부터 예. 강덕구 의원님이 너무 재밌어져가지고요. 긴장돼요. 어떤 드립을 치실지 몰라가지고.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지금 강덕구 의원은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 맡고 계시고요. 오늘 또 아마 좀 전에 기자회견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먼저 상황실이랑 정무적 판단에 대한 고민을 동시에 하는데 기자회견을 예약했다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일단 좀 보류시켜 놨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예. 자, 그러면 그 이야기 빼시는 걸로. 자,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저번에 그 김문수 망언집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저번에. 근데 그 사이에 책이 2권 더 나왔어요. 내란 비호집, 극우 선동집. 요건데 요거 잘 만들었습니다. 일단 내란 비호집 잠깐만 PDF로 잠깐 볼게요. 한번 봐봐요. 쭉쭉 넘겨봐요. 내란 비호집. 국무위원 중 김문수 너무 빨리 넘기면 어떡해요. 김문수 홀로 비상계엄 사과 거부. 꽃꽃 문수. 꼭 최상목 권한대행 현재 후보자 2명 임명하자. 저번에 2명 임명했었잖아요. 네. 비공개 회의에서 강력 반발 이런 식으로 지금 그건 이렇게 쭉 올려주세요. 이제 우리 의원님하고 대화를 나눌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발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걸 정말 빠르게 취업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PDF로 내셨네요. 사실은 저희들이 준비했죠. 네. 준비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가 내란과 자기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본회의장에서 유일하게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라라고 서영교 의원이 얘기했더니 사과를 안 한 단 한 명의 우리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자기는 말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는 내란 세력의 장관이지만 동시에 내란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비호집을 통해서 김문수와 내란은 이건 뭐 상관관계가 있다. 동시에 김문수는 윤석열과 상관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가 당선되는 건 어떻게 보면 내란 세력의 부활이고 그리고 윤석열이 부활하는 거다라는 것을 내란 비호집을 통해서 우리 새날 시청자 여러분 포함해서 국민 여러분께 올바른 판단의 근거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요 경제도 중요하긴 한데 상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건이잖아요. 저거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과 할 거 없이 다 비판을 해야 되는 대사인데 실제로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위헌이 아니다. 일부한테 그렇다게 들릴 수 있어. 계엄도 합법적으로 해야죠. 그렇죠. 불법적으로 했잖아요. 윤석열이 한 건 계엄도 아니에요. 그냥 내란이지. 어제도 토론 보니까 저 내란이라는 것은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내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어제 김문수가 무식한 소리 하나 했어요. 토론에서도. 헌법재판 내란 빠졌지 않냐. 빠진 게 아니고요. 그렇죠. 내란 행위는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형사적인 내란 죄는 재판받고 있는 거니까 내란 행위 때문에 탄핵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 예. 그리고 모르는 척 하고 싶은 거겠죠. 우리 정 변호사님 계시지만은 8명 재판관 전원이 예를 들면 입장을 인용했다. 전원이 이거 갖고 헌법재판소 심각하게 문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8명의 재판관들이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합의를 본 거잖아요. 그걸 갖고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이 말은 본인 스스로가 내란 세력이고 그리고 윤석열을 끝까지 옹호하는 또 다른 워딩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맞죠. 보면 김문수는 자기는 내란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내란하고 관련이 있고 정광훈이랑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한 몸이야 보면. 저 굉장한 부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김문수 후보 가능성은 1도 없다고 봤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가장 극우적인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가 않는다니까요. 윤석열 내란 일으킨 거나 김문수가 후보된 것이 사실은 똑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김문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란 세력 플러스 극우 깡패 세력이라는 표현은 다소 예를 들면
뭐 반발할 수 있지만 정강훈 구구 깡패잖아요. 정강훈을 가장 옹호하고 그리고 정강훈한테 마치 철학을 배운 철학을 공유한 김문수의 모습 보면서 이거는 내란 세력과 구구 세력이 새롭게 대한민국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다. 뭐 이렇게 예. 표현해도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덕수 후보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한 거죠. 근데 어제 TV 토론에도 그게 그냥 그대로 나오더만요. 그대로 그 생각이. 예. 이게 hongo탈퇴를 안 돼요. 김문수 후보의 나이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생각 안 바뀝니다. 우리가 표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맞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얘는 그리고 국민들이 왜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뀔 거라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표를 줘야 합니까? 이미 완벽한 완전체인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한테 표를 줘야지.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도지사 끝나고 대구에서 한번 출마했다가 실패하고 그런 다음에 야인 생활을 오래 했죠. 하잖아요. 네. 야인 생활을 하면서 정강훈 목사를 만납니다. 네. 그래갖고 정강훈 목사와 자유통일당을 만들고 공동대표를 하죠. 그리고 정강훈 목사를 그야말로 지도자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아주 더 구구적인 논리로 얘기를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윤석열 정강훈 추천으로 뭐 됐다라는 얘기가 있고 정강훈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정강훈이 키워주고 윤석열이 그야말로 다시 한번 재기하게끔 만들어준 그런 대표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정강훈과 윤석열로부터 가장 자유로울 수 없는 정치인이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맞죠. 저는 이번 대선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극우 세력 그리고 내란 세력을 대표하는 김문수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이재명 이 그렇죠. 구도 싸움을 우리는 정확하게 규정하고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함께 6월 3일 날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퇴한 구주호 후보나 김문수랑 뭐가 다를까요?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극우 선동집도 한번 볼게요. 아주 화려해요. 버라이어티에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만 몇 개 볼게요. 김문수 표정 한번 보세요 일단. 저게 정광훈이 감옥에 들어간 걸 슬퍼하는 장면 동영상에서 한번 딴 것 같습니다. 네. 울고 있죠. 울고 있어도 자 넘어가고요. 자 진정한 외국심의 탄핵 반대 집회에 굉장히 감명을 받고 눈물이 날 정도였다. 다음 촛불이 겁이 나서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이런 헌법재판소를 탄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고 친북 세력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득실득실하다. 대통령 감옥에 보냈으니까 이런 기품 좀 우리 손으로 물리쳐야 되겠지요. 김정은 기품 좀 물러가라. 이거는 있잖아요. 목소리가 정광훈이 가면 정광훈의 발언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현 대통령 후보가 과거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헌법을 내는 것을 보면 혁명 중에 좌양좌우 홍위병식 혁명을 이어가겠다는 것.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이찍이라고 불리우는 극우 세력들이 좋아할 만한 말은 다 골랐다가 막 던졌던 사람이면 저건 그거 유튜버지. 그렇죠. 어떻게 대선 후보입니까? 태극기 집회의 뜻과 의지 함께한다. 서울시장 돼도 필요하다면 시위 나갈 수 있다. 현장에 가면 좋았지. 저러다 보니까 유튜브 가서 또 스포츠 받으시면서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구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은 물러가라. 제주 4.3은 좌익 폭동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나라를 다 넘겨줬다. 누구한테? 사탄이 대한민국을 다 점령했다 외치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걸 외치는 이가 정광훈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입원시켜라 그런 말인가? 저런 말을 한 연장선에서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은 일본 국적이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김문수 입장에서. 아니, 사탄이 우리나라를 다 차지했다. 이 말은 우리 보고 사탄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정치 지도자를 할 수 있냐고요. 자기랑 뜻이 다르다고 해서 사탄을 몰아버리고 빨갱이라고 몰아버리고 저기로 몰아버리는 사람을. 주사파 빨갱이가 방송, 법원, 학교 다 점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80년대, 70년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어떤 판사님 하나는 조명 빨간데 좋아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누구라고 말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대선 후보가 설마 될 줄 몰랐던 김문수의 과거 행적들이 저 정도 머리면은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느냐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좌에서 우로 전향한 대표적인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전향한 사람들이 훨씬 더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파 정치인이 좌로 넘어가면 훨씬 더 좌에 가깝고요. 그리고 또 좌파 정치인이 우로 가면 구구적 활동들을 훨씬 더 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김문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자의 중용에 보면 호당이 잡으로 호당이 군에 들어간 자는 더 큰 호당이가 돼서 나온단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좌파 이력을 가지고 우파로 가면 내 좌파 이력이 자기 발목을 잡기 때문에 더 센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더 극단적인 우익. 그 안에서 살아남고 또 존재감을 그러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문수가 바꿀 수 없는 거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나름대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부록으로 부정선거 관련 발언도 있고 그런데 어느 하나 책임질 수 없는 내뱉은 말이 최근에 뭐 맥락도 이야기하지 않고 120원 커피 원가 이야기로 까는 사람들이 요거는요 김문수 자체가 대선에 입후보 했다는 게 역사에 대한 모독이에요. 발언하는 거 보면. 아니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유튜브에서 보면은 사실 저쪽 유튜브 하는 애들 그 수준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맥락도 없이 그냥 막 가짜뉴스 퍼뜨리잖아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팩트 체크하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근데 말 자체가 거의 쓰레기 수준이라는 거예요. 막 뱉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놓은 말이 있는데 자기가 못 믿는 상관이가 지금 주최하는 대선에 나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황교안도 나왔던데 뭘. 아니 한경화는 무소속으로 나왔으니까 그나마 개인적인 신념일 수 있지만 실제로 김문수 후보와 한교안 후보 다른 거는 김문수는 국힘 이름으로 그렇죠. 나온 거잖아요. 정당, 공당. 그리고 국힘에서 만든 대통령이 윤석열이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과 김문수 내란 세력이었고 윤석열 정권에서 장관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프라님 말씀대로 국힘에서 후보를 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뭐 여러 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윤석열 후보가 탈당하기 전에 적어도 국민들한테 계엄 관련해서 진지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계엄 관련해서 국힘 후보로 공식적인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문수가 한 말은 이겁니다. 나는 사과한 적 없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와 윤석열은 결국은 대선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탈당하고 어쩔 수 없이 보내는 척하지만 윤석열과 김문수 국힘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명할 것 같습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도요. 김문수가 후보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니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이제 김문수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사과 비슷한 거 내 계엄을 잘못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불편했으니까 미안하다. 그러면 본인은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건데 헌법재판소에 계엄이 잘못된 건 기 때문에 파면한 거는 또 빨갱이식이라고 하면 자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문수가 후보가 될 줄 알았죠. 후보가 될 줄 알았는데 한덕수와 경선을 하면 자연스럽게 정리해서 물러날 줄 알았는데 버티면서 후보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마지막 저는 기획자가 총감독이 윤석열 김건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김건희 쪽에서는 한덕수가 후보가 되면 훨씬 더 예를 들면 득표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유리한 후보라고 생각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김문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탈당하고 이제 결집을 하는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20% 전후의 흐름들이 거의 고착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6일 남은 지금 시점에서 지지율이 뭐 약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요 흐름이 전체적으로 저는 선거 당일까지 갈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대선은 전망 투표라고 하거든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문수의 한계가 그거예요. 극우인 건 두 번째고 기대가 안 되잖아요. 김문수가 대통령 되면 뭐 경제가 좋아지겠어요? 남북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문수는 저렇게 극우에 허덕이면서 사실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내란 청구서다. 극우 세력들이 김문수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내란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와 저번에 망언 집하고 지금 세 개가 나온 거잖아요. 극우 선동집, 내란 비호집. 요거를 보니까 야 이자는 유튜브를 내던 채널에서 저 수익 창출이 안 되겠다 싶을 정도 말들이잖아요. 유튜브에서 막는 채널이 될 수 있는. 부끄럽습니다. 우리 태극기 부대만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로부터 막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뭐 빙하기에서 온 둘리도 아니고 저쪽 사람들은 그런 거잖아요. 무력 통일하자는 거잖아요. 전쟁해서 우리가 국력이 월등하니까 전쟁에서 북한을 그냥 강제로 그냥 점령하자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하는 게 해동이 덜 됐다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본인은 이제 51년생이니까 전후 세대라서 이런 게 먹힐지 모르겠지만 저만 해도 전쟁하고는 굉장히 멀리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지금 우리 시대를 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빨갱이 잡는 경찰들을 더 강화를 해가지고 이 주사파 빨갱이들은 전부 소탕을 해야 되겠다. 제가 새날 방송하면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쟤네들은 있잖아요. 빨갱이는 죽여도 돼. 그게 5.18이야. 빨갱이가 없었는데 빨갱이가 있었다고 뒤집어 씌우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4.3에 대해서 제주 4.3. 좌익 테러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저에도 좌익은 죽여도 돼. 빨갱이는 죽여도 돼. 그 사고 방식에서 단 1도 못 벗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주 4.3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대한민국 빨갱이가 몇 프로 있다라고 생각하냐 이 여론조사 하면 아마 97대 3 정도 아무리 폭을 넓혀도 95대 5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저는 95대 5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5 안에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 중에서도 극우 플러스 보수 꼴보수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흐름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다수의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는 극우 세력 종식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란 세력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이번 대선에 임해 주신다 그러면 그리고 동시에 이제 민주주의 회복하고요. 이제 일상을 회복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번 대선에 대한 입장은 간명하게 정리를 김문수 후보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야, 우리 강덕구 의원님이 팩트 폭격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예. 김문수의 비교를 하면 강덕구 의원님이 더 월등한 대선 주자감이세요. 감사합니다. 비교 당했다가 기분 나빠하셔야 됩니다. 아니 제가 속사정을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강덕구 의원님은 지금 훌륭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지금 중책을 맡고 계시는 역할밖에 안 하시잖아요. 더 까민데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 제가 어저께 그 광주 가고 우리 망월동 그 영혼 이렇게 5.18 기념 행사를 가면서 최민희 의원님이랑 같이 인사를 드릴 같이 차는 제 옆자리에 앉았는데 이분이 5시에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5시 반에 집에서 나와서요. 6시부터 안양역에서 혼자 피켓 들고 인사하고 그랬습니다. 더 절박한 마음으로 더 절실한 마음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되겠다 이런 반성도 했습니다. 또 5.18 얘기하니까 또 뭉클하네요. 현장에 어렸을 때 있었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버지도 5.18이랑 관련 있게 고생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네, 저희 장모님도 5.18을 목도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저희 장모님이 화순 사셨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 분명히 똑바로 아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80년대 초반에 그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뭐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었으니까.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있잖아 알량하게 옛날에 노동운동 좀 했다는 그거 하나 같고요. 그 김문수가 이제 5.18 행사에 못 들어왔잖아요. 그 묘역만 둘러봤는데 둘러본 사람 묘역이 누구냐면 박관현이라고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분입니다. 감옥에 단식 투쟁하다 돌아갔다는 게 정설이긴 한데 옛날에 어떤 썰이 돌았었냐면은 그때 전남대 이제 그쪽에 5.18 관련 시위는 주로 전남대가 주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학생이라는 건 조직이 있으니까 감옥에서 나팔꽃 씨를 먹여 죽었다는 썰이 돌았었어요. 그게 약간 독약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기억납니다. 근데 그거를 김문수가 와가지고 박관현 열사 묘역에서 눈물을 흘리는 게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란 수계를 비호하면서 지금까지 온 자가 내란에 희생됐던 그 박관현 열사 묘에서 눈물을 흘리는 게 맞죠? 그래놓고 뭐라 그러는지 앞에 그 5.18 묘역 앞에 젊은 대학생들이 김문수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5.18을 모른다고 자기는 안다 이 이야기예요. 미치지 않고서야 이게. 김문수가 80년대 투옥이 될 때 박관현 열사가 돌아가셨던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갔다. 이걸 인연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독수가 내 고향은 호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본질은 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전 의원이 내가 호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20분씩 하니까 짧고 좋네. 네. 우리 김민석 수석께서 지금 빨리 제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예. 예. 자, 의원님 제가 고생하셨고요. 우리 저 김민석 의원님 제가 지난번에 우리 김민석 수석께서 책 한 권 내셨잖아요. 네. 네. 제가 홍보한 것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여기 있잖아요. 예. 네. 원님 예. 책 많이 사셨다고 또 제가 선물 많이. 10권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실의 보좌진들한테 하나씩 줬습니다. 야, 읽을만해요, 이 책은. 자,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강덕구 의원은 수박이 아닙니다. 네. 수박 아니. 그 쇼츠 엄청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예. 예. 사라지겠습니다. 예. 선수 교체하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이제 이번 시그니처가 됐어요. 듣고 있냐? 듣고 있다. 듣고 왔습니다. 제가 새날자 식구가 확실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루가 네. 제가 딱 들어오니까 네. 저한테 오더라고요. 오. 야, 이 새끼가 나한테 나거든. 자, 여러분,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정필승 변호사님이 이 의사셨잖아요. 맞아요. 예. 진단 예. 그리고 또 평가를 통해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네. 규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성윤 의원님 나가셨는데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새날 화이팅. 네. 자, 어떤 화이팅. 분이요. 이제 상황을 잘 모르고 저한테 악플을 다셨어. 뭐라고? 국회의원한테 반말하냐. 네. 듣고 있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그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네, 다시 한번 듣고 있냐. 아니, 그러니까 강덕구 의원의 책 제목이에요. 근데 예. 이걸 우리가 재밌자고. 경청하자. 예, 책 소통하자. 제목이 듣고 있냐가 그냥 듣고 있다 이게 이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뭐한 편만 주시면 반말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저희들은 중요한 건 표입니다. 예, 처음으로 저 국회의원과 인터뷰를 야자타임을 한번 해볼까요? 진짜로요. 1, 2, 3. 예. 듣고 1번 있냐? 이재명 3표. 예, 야자 좋습니다. 재밌네요. 예. 자, 여러분 강덕구 의원 후원은 화면 상단 그리고 강덕구 TV 구독은 채팅창 상단에 있고요. 지금은 뭐 후원 그리고 뭐 TV 구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 2, 3. 기호 1번 이재명 3표 더. 절박합니다. 예. 자, 여러분 지금 이 인터뷰는 길게 하는 인터뷰가 아니고요. 20분이니까 굉장히 짧아요. 강덕구 의원은 지금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당 단장이신데 요즘 이 신속대응단에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가장 필요한 조직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신속대응 신속대응당.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한 5시 반 정도에 나와서요. 역에 6시에 도착해갖고 7시 반까지 하고 8시 반에서 우리 신속대응단 회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또 뭐 그 다음에 또 공개적인 공식적인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안양 갔다가 다시 또 왔다가 오늘 안양에서 3시부터 지하상가 돈 다음에 다시 새날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가 네. 제 마음을 알고 야 두가 아저씨 왔다 이렇게 좋습니다. 네. 정말 보람찬 하루를 보내시고 한우한테 감동하시고 자, 일단 그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이 이해가 안 되실까봐 강두권의 책 제가 표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아. 보고 가셔야 돼. 진짜 여러분 있다. 강두구와 시민이 함께 만든 새로운 안양 이야기 듣고 있다. 책 예. 이름. 저는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미션 시대 정신을 아는 것 그리고 경청하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역사의 도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 뭐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여기까지 온 가장 큰 힘은 시대 정신 그리고 기회비용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대 정신을 그야말로 역사의 도구로 역할을 잘 해왔다. 그리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성과를 보여줬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역사의 도구로 내란 세력 척결하고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라 라고 확실하게 미션을 줬다. 그래서 그 미션을 함께하기 위해서 강두구 그리고 또 새날에서 응원해 주신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저 듣고 있다라는 책이 2019년에 나온 책입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저거 보셨으니까 네. 듣고 있냐? 듣고 있다. 화이팅! 나온 거다. 그 경청의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공식 경청의 선거 운동 하기 전에 이재명 후보의 유세가 경청 우세였어요. 맞아요. 듣겠다 네. 이런 거고. 자, 근데 이번 그 신속 대응단에서 김문수가 도지사 시절에 소방 헬기를 162번 탔다는 걸 밝혀낸 것도 처음에는요 이 보도가 그 토론하는 중간에 나왔을 때는 40회인가 이렇게 탄 걸로 했는데 그건 보도 기사였고요. 신속 대응단에서 162번 사용했다.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그 도시 중앙정부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운영 규정이 있고요. 관련된 법률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갖고 하는데 우리 소방 헬기와 관련된 운영 규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건 산불 진화, 화재 그리고 인명 구조입니다. 예. 맞아요. 물론 조례에는 이런 게 있죠.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유종복 현 인천시장 국회의원 출판 기념회 가기 위해서 헬기를 썼다. 그리고 국무총리 수행하기 위해서 헬기를 타고 갔다. 그리고 기자회견 하기 위해서 헬기를 썼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경기도의원하고 의장할 때 헬기가 3대가 있었습니다. 소방 헬기가 네. 2대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방 헬기가 산불 화재 진압하기 위해서 2대가 동원했습니다. 한 대는 예비로 남겨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응급환자 네. 그리고 또 어디에서 화재가 날. 근데 이거를 기자회견하기 위해서 그것도 유종복 출판 기념회에 그리고 국무총리 수행하기 위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리고 또 경기도 체육대 행사 참석하기 위해서 다 정해진 일정이잖아요. 네. 아니 정해진 일정이면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지. 차 타고 가야지. 네. 이게 도정과 필요한 긴급 사항인가요? 아니 제가 엄청나게 빡치게 하나 해드릴게요. 이재명 대표님 법인카드 유용돼서 기소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법인 차 사용했다고 배임 금액을 1억 원을 올렸어요. 아 맞다 국고 손실 어쩌고 저쩌고 예. 하면서. 와. 근데 헬기를 164회를 썼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좀 우리도 심하네. 해야지 똑같이. 네. 그러니까 열받네.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경원 기름값이 많이 들었을까? 164회 헬기 기름값이 많이 들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아니 응급 환자인 이재명 후보는 칼 맞아가지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오는 걸 황제라고 해놓고 본인이 과거에 했던 거는 기억을 못했나 보죠. 제가 제일 열받는 게 지난번 TV 토론 때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응급 환자가 있어. 근데 부산대병원에서 도저히 예를 들면 이 치료를 할 수 없어. 그럴 경우에 의사 선생님이 그거는 당연히 해야죠. 거짓말 못 예, 하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대병원으로 꼭 가야 돼. 네. 그럴 경우에는 소방 헬기를 당연하게 쓸 수 있게
운영 규정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는 마치 뭐 그러니까. 황제 뭐라고 진짜 황제는 김문수입니다. 아, 맞습니다. 아니 근데- 예, 진짜로 정말로 비상 상황에는 소방 헬기가 못 오는 상황에서 군용 헬기가 와서 모시고 가기도 해요. 맞아. 네. 근데 이런 상황 진짜 뭐 아니 뻔뻔해도 웬만큼 뻔뻔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헬기를 타보면요. 일반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가잖아요. 이제 맛을 들린 거야. 그렇죠. 아,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항공대 직원들한테 팁을 주는 거예요. 이제 네? 예산을 잡아가지고 맨날 타니까 162회를 탔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팁을 주는 거예요. 돈을 준비했다가 이것까지 지금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 그냥 도정시책 팁을- 추진비라는 명목인데 이런 부분이 관행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질은 이런 부분을 당연하게 그리고 맛에 들려갖고 격려 마치 개인적으로 주는 것처럼 얘기를 그러니까. 하지만 도정 추진 시책 추진비라고 거기서 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김문수 후보가 도지사 때 소방 헬기를 162번 탔다라는 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니 기자회견하고 체육대회 참석하고 또 예를 들면 그 석가탄신일 날 저기 그 화성에 있는 절에 갔다가 남양주의 절로 가서 이동하기 위해서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게 그야말로 꼭 필요한 그리고 긴급한 경우에지 이걸 뭐 당연히 그리고 관행적으로 아니 도지사 전용기가 아니고 소방 헬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치 소방 헬기를 경기도 도지사 전용기인 맞네. 것처럼 하는 거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김문수가 새날방송 출연하려고 헬기 타도 탈 사람이잖아. 지금 이 상황은. 그렇죠. 아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자회견 하기 위해서 소방 헬기를 탔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근데, 예. 자기 돈으로 마치 격려하는 것처럼 돈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한테 씌웠던 기준대로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특경가법이에요. 그러네. 특경가법이야.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시간 관계상 진행을 시켜보면 좀 늘리면 안 되나요? 네. 네. 원희 시간 의원님은 괜찮으세요? 새날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새날 감사합니다. 예,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밥 듣고 좀 있냐? 먹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설란영 씨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뭐 노조에 대한 막말도 있고 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예전에 보면 자랑하듯이 내가 뭐 도 예산에까지 내가 지금 영향을 끼쳤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저분은 실제로 그 네거티브 하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부인들끼리 나서가지고 이게 지금 뭐 바깥이나 아니나 내가 보기엔 거의 똑같은 멘탈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죽하면은 이게 이렇게 설란영이란 사람이 제2의 김건희가 오래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대선을 조기 대선이라고 하잖아요. 예. 윤석열 정권이 비상계엄 선포 뭐 이런 부분 갖고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 이 본인이 얘기하자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뒤에 누구 있었냐? 김건희가 있었잖아요. 김건희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저는 말씀을 드리니까 마포대교 가 시찰 가갖고 뭐 예를 들면 자살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막 이렇게 관련 공무원들한테 지시하고 얘기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설란영 여사 요 부분 갖고 같이 오버랩 됩니다. 우리 설란영 여사가 도지사 시절 김 후보가 남편한테 보여서 예산 지원을 하는 역할을 내가 했다. 그래갖고 평가 등급을 내가 나눠서 정리해서 올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평가 등급을 어떻게 본인이 그렇죠. 말도 안 이 되는 도정은 거죠. 내부 지침이 있거든요. 말도 안 그리고 되는 법적 거죠. 근거가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말로 김건희 여사가 국정 개입을 했다라면 설란영 여사가 도정 개입을 했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한 자인한 겁니다. 거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나는 영부인이 되면 이런 역할 더 열심히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 맞아요. 나 김건희가 되겠어, 나 최순실이 되겠어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뭐가 잘못된지 우리가 몰라. 김건희 때문에 조기 대선 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가 이 나라를 망쳐버렸잖아요. 근데 설란영 여사가
아유 이거 참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우리가 제대로 막아야 되잖아요. 설날형 김건희 이거 예. 의원님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아니 근데 판단을 하시고요. 진짜로 그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이자들은 김건희가 왜 탄핵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을 것 같아. 우리 와이프도 하는데? 아니 후라님이 저한테 톤다운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 와이프도 너 좀 그 새날 나가서 좀 이렇게 조용히 해라. 너 국회의원인데 네가 지금 국회의원인지 도의원인지 약간 좀 내가 새날 이게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좀 약간 창피스럽다. 근데 아니 설날령 여사가 지금 흥분하게 만들었잖아요. 야, 그래서 아니 현실 직지. 그래서 나 화나는 건 이유가 있다. 예, 프라님 그래서 좀 공감합니다, 원님. 예, 네. 아까 반말하시는 거 괜찮은데 흥분할 때는 흥분해야죠. 그게 공감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맞습니다. 한번 네.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 3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는데 설날형 여사가 마치 나 김건희 될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제가 톤다운하기 힘들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톤업 하십시오. 아,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문제는 설란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뭐 노조를 뭐 비하했네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요. 어떤 거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도 아예 모르는 사람 같아요. 예를 들면 남편한테 좀 약자를 더 돌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나는 도정에 개입해서를 이야기하면서도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이 있고. 아, 저는 설날형 여사가 노조위원장 출신 노조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당당하게 사회적 약자 그리고 또 노동자 관련해서 좀 따뜻한 마음 그리고 또 나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노조 운동하는 분들의 외모 갖고 얘기하고 이렇게 비하한다라는 건 스스로가 존재 기반을 숨기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갖고 노조 없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좋은 기업의 사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뭐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야 이게 아니 그야말로 자기 존재 기반을 인정하면서 한다. 그러면 김문수의 옛날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게 볼 수 있지만 과거의 김문수는 어디 갔고 노조 인정 안 하고 그리고 친재벌적이고 그리고 정강원을 칭송하고 그리고 정강원 앞에서 우리 자기는 뭐 사부처럼 얘기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답답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거죠.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현재 김문수랑 노조할 때 김문수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쌍둥이라는 썰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아니 있냐. 근데 그 당에 들어가서 노동운동 하시던 분들 중에 그 당에 들어갔다 그렇게 된 분이 이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면 동태. 자, 내가 봤을 때 오늘이나 내일 중에 엄청 큰 거 하나, 이 어마어마한 사람 하나 영입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 아, 그래요? 쎄. 아직도 좀 남아있어요? 지켜보시고요. 그럼. 자, 근데 주말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경기도권, 오늘도 이제 경기도권이긴 한데, 와 안양에 사람 모인 거 한번 봐봐요. 우와 진짜. 와. 느낌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강두권 지역구잖아요. 뭐 안양, 과천 다 포함해가지고 저기서 오겠지만. 뒷모습 강덕구가 어디 있는지도 좀 봐주세요. 뒷모습 딱 보이는데요. 뭐 빤히 보이는데요. 강듣고 왼쪽에서 두 번째 아닌가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인가요? 뒷모습이 제일 그래도 틀이 괜찮은 사람이 강덕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3년 전에도 이재명 후보가 홍천중앙공원에 왔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 끝 무렵이긴 하지만 그때보다 한 4배 정도 더 왔고요. 와. 제가 어저께 양평이랑 여주를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그 3일 전에는 평택을 갔다 왔고요. 네. 양평이랑 여주를 갔다 왔는데 제가 걸으면서 주민들 만나보고 그리고 행사장을 갔는데 분위기가 3년 전이랑 그리고 지난 총선 때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요? 최재관 위원장 잠깐 한번 전화로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준비하신 것 근데 같은데. 이게 돌발이 재밌지. 네. 아, 예, 제가 좀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왜냐면 그러셨구나. 예, 라이브. 준비하셨. 야, 그거 여보세요. 제가 스피커폰을 조금 해주세요. 전에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새날 출연한다. 네. 부럽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프라님이 평촌중앙공원 이재명 후보 왔을 때 느낌 어떠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양평과 여주의 분위기다. 한번 예. 예.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여주 양평 민주당 지역위원장 최대관입니다. 짧게 얘기해 주십니다. 예. 제 시간 뺏으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양평에 우리 주민분들이 굉장히 이재명 후보께서 오셔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그동안 이제 김건희 집 앞으로 갔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똑바로 펴져서 원하는 대로 바로 이제 시행하시겠다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평에 이재명 후보가 왔을 때 뒤집어졌죠. 예, 거의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새날이 올 수 있죠. 예, 저 확실하게 아마 양평에서 이번에 번때를 보여줄 것 같아요. 예, 아마를 빼고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프라님을 대신해서 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또 저 최재관 위원장한테 생색 좀 내기. 강두권 다양한 걸 좀 굉장히 많이 보여주네. 감사합니다. 필승이에요. 자, 근데 이게 보면 왜 이야기를 꺼냈냐면은 어제 그제 이렇게 경기도권이 이렇게 돌면서 안양에 제일 사람이 많이 모였다. 아니다. 안산이다. 뭐 계속해서 우기고 있어요. 의원님 생각에 어디가 제일 많이 모였어요? 뭐 제 솔직한 느낌 말씀드리면 안양도 그렇고 안산도 그렇고요. 수원도 그렇고 다 그야말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지하고 알렸지만 자발적으로 온 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 그만큼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끝내려면 내란 세력까지 제대로 정리했을 때 종식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재명과 함께 새날 만들고요. 진짜 대한민국 만들자. 이런 열망들이 우리 평촌중앙공원 그리고 안산, 수원, 뭐 성남 다 수도권에서는 그런 열망이 사실은 이렇게 많은 유권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고요. 움직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을 역사의 도구로 시대의 도구로 쓰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안산이 제일 많았어요. 아닙니다. 안양도 많았어요. 아니 필승 왜 그러세요? 안양이 더 많았습니다. 사람 이런 거거든요. 온라인으로만 지지할 수 있는데 현장에 가서 느끼면 내가 느끼는 각오랄까 감동이 달라. 와, 본인도 그 군중 안에 섞여 있으면서 이렇게 많이 모였다고. 그렇죠. 그럼 이 힘으로 정권 교체 하겠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거기서 이제 덤으로 이제 강덕구원도 보고. 간양에 민병덕, 이재정도 보고 과천에 이소영, 군포에 이학영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아무튼 저는 이렇게 신나게 선거운동 해본 것도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평민당 할 때만 하더라도 이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다 동원이라는 표현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핸드폰 시대에 그리고 또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자발적으로 SNS를 통해서 전파되니까 모이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함께 희망을 만들어 주시는 우리 새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 만들기를 응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부탁을 드리면 29, 30 평일입니다. 사전투표 꼭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전투표 참여 못하시는 분은 6월 3일 당일날 진짜 새날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강덕구가 방송하는 시점 이제 사실상 일주일 남았습니다. 대선 본선거까지도. 자, 여러분 힘들 내시고 윤석열 파면시키는 데 4개월 걸렸거든요. 그 후로 2달 안에 이루어지는 대선입니다. 기억들 하시고 저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준비해 놓은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대통령을 잘할 사람 이재명 후보를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찍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주위에 3표 더 모아서 투표장으로 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속 대응단 우리 단장님이신 강덕구 의원의 활약도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자, 방송 마쳐볼까요? 아니요, 그래도 12월 3일 딱 6개월 후가 6월 3일입니다.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비상계엄을 막아주셨고요. 여러분들이 내란을 종식시켜 주실 겁니다. 완전하게. 그날 6월 3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강덕구 사라지겠습니다. 다음 주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란 6개월 딱 그 시점에서 대통령이 바뀌네요. 예. 자, 고생하셨고요. 강덕구 의원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날 화이팅! 새날 물러갔다가 내일 네, 남방에 6월 3일. 다시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은 투표 없대요. 구구의 퀴베스가 이제 대한민국의 필요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들아 지금 전쟁 상황인지도 모르고 말이야. 자, 대가리를 박는다 실시. 대가리를 박는다 실시. 김문수 지사님의 이 모든 철학 사상 이거의 절반은 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 김문수 되면 정광훈, 윤석열 돌아옵니다. 강덕구 의원 잠깐만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뭐 준비하셨구나. 깜짝 놀라시거나 이런. 기다렸습니다. 예. 제가 지금 선거운동하다가 아, 그러시겠죠. 저기 새날님보다 우리 새날님과 함께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로라도 목소리 전하고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강덕구 의원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최근에 리박스쿨부터 해서 지금 김문수 망한 집, 최근에는 이준석 망한 집까지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바로 우리 강덕구 의원이신데 지금 리박스쿨은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진 거예요, 지금. 실제로 단순한 댓글 부대가 아니고요. 예. 제일 큰 거는 그야말로 방과후 교육, 늘봄 교육을 미끼로 해서 강사들을 모으고 그 강사들이 댓글 부대가 되고 그리고 그 강사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을 세뇌 교육한다라는 것, 이게 엄청난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그 댓글 부대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란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주호가 그리고 윤석열까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개연성이 고구마 줄기가 하나하나씩 캐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때는 국정원 댓글, 지금은 지금 리박스쿨로 대표되는 이건 불법 댓글인 거지 않습니까? 그 더군다나 세금이 지원되는. 그렇죠. 예. 예. 합법적으로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고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침투하고요. 예. 그리고 합법적으로 우리 아이들 우경화 교육을 시키고 있고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 교육 혁신 그리고 국정 과제로 늘봄 교육을 왜 저렇게 밀어붙였나 하는 의심이 들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그 실체가 드러난 거죠. 와, 그러니까 늘봄 교육의 목적이 이런 거였다. 그렇게 그런 거죠. 느끼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 준비가 안 됐는데 좀 더 준비를 하고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하고 이런 그 요구들이 많았었는데 계속 예산을 증액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서울교대랑 MOU를 맺었다라는 건요. 서울교대는 교대에서 가장 예를 들면 상징적 있는 학교거든요. 맞죠. 이 학교에 MOU를 맺어서 그 학교에 MOU를 맺은 데는 교육부에서 전적으로 우선 채용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이거는 권력이 개입이 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교대가 이렇게 교육부가 그리고 이 손 대표라는 사람은 교육과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이주호 장관 정책자문위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 이런 뭔가 의도가 없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게 일어났다라는 이 현실을 야. 분노하고 네. 그리고 윤석열 정권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우리가 파헤쳐야 되지만 내일 선거기 때문에 한편으로 좀 안타깝지만 우리 그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분노가 엄청 심하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분노를 넘어서 이제 심판해야죠. 예. 그 엄청난 불법 사건이 터져서 지금 선거 막판의 이슈로 지금 뜨고 있는데 이 상황을 막 겪다가 보니까 저 사람들의 불법 댓글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역사가 있어요. 그중에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지나갈래나 했는데 여전히
저 세력들은 그러니까 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아주 집요하게 지금 자기들 입장에서 이런 불법들을 하고 있네요. 예, 보니까 그리고 네. 예.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김문수 후보가 맨 처음에는 리박스쿨과 자기랑 관계없고 김문수 후보가 손효숙 대표랑은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전 손효숙 대표랑 찍은 사진도 있고 예. 그리고 손효숙 대표가 만든 프리덤 컬리지 장학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강연도 하고 그리고 김문수 TV가 리박스쿨을 후원하는 그런 협력사. 예, 협력사 역할도 하고 완전히 뭐 서로 세트 이런 사실들이 밝혀졌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리박스쿨에 또 소위 말하는 정강훈 목사 며느리도 있고 그래서 김문수, 정강훈 그리고 이주호, 뉴라이트 다 하나의 세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 창이라는 그 언론사에서 밝힌 사실 중에 하나가 이명박 정권 때 교육비서관이었던 사람 중심으로 11명이 2023년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 소위 말하는 리박스쿨과 함께 우리 교육 현장에 아이들의 우경화를 어떻게 할 건지 관련된 부분을 주기적으로 만나서 논의하고 방향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손현숙 대표도 박이 사장이고요. 실제로 그 실체가 밝혀지면 훨씬 더 조직적으로 아이들의 우경화 그리고 대한민국을 우경 세력들이 참는 그런 나름대로 기획을 했다라는 그런 게 밝혀질 게 틀림없이 저는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경화가 아니라 극우화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궁금합니다. 극우화. 극우화. 예. 근데 이게 지금 그나마 지금 이게 들통이 나서 그런 거면 아마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좀 정상화를 다시 해야 되겠지만 엄연한 엄청난 불법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경찰이 수사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밝혀지는 순간 이거는 게이트급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 그래서 사실은 리박스쿨 게이트로 규정을 하고요. 게이트에 준하는 나름대로 수사를 하고 그리고 밝혀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그 우리 강덕 의원님은 보면 막 요소요새 뭐 이준석 망언집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것에 굉장히 많은 자료를 내놓으시고 이번에는 저 김문수가 등장하는 동영상도 내놓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이 아니게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예, 네.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지금 공식 선거운동은 지금 앞으로 몇 시간 남은 거고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는 것도 사실 하루 조금 더 남은 그런 느낌인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 그 뭐랄까요 뭐 각오가 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말이 될 수도 있고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조기 대선이잖아요. 예.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되잖아요. 예. 사실 김문수 후보도 윤석열이 정강훈이 응원하고 그리고 찍어달라고 계속 호소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김문수, 정강훈 확실하게 심판하고요. 극우 세력 정리하고요. 진짜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교일본 이재명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우리 새날 시청자 여러분,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사전투표 안 하신 분들 꼭 내일 본투표를 통해서 민심을 보여주시고요. 진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새날만 믿습니다. 새날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 지역에서 선거운동 하시랴 신속 대응단 하시랴 자 수고하셨. 예. 제가 제일 즐거운 시간이 새날 이렇게 프라님 말씀 듣고 예. 그리고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 그리고 새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이 제일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있어요. 자 듣고 있나? 듣고 있다. 마차님 화이팅! 자 듣고 있나? 듣고 듣고 있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또 가서 선거운동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빨리 내려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까 사랑합니다 마차님에서 이번에도 마차님만 화이팅 해주네. 네. 자 여러분, 역시 주포.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방송 이제 오늘 방송은 끝난 게 아니고 네. 오랜만에 정청래에 돌아옵니다. 박은정 의원이랑 같이 돌아옵니다. 우와 오, 재밌겠다. 영원한 특집, 영원한 특집.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는 사이에 기호 7번 황교안 후보자의 사퇴가 확정됐네요. 아직까지 어제 했다고 그런 거였었네. 네, 오늘 이제 방금 선관위에서. 알겠습니다.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서. 크게 관심 없죠. 네. 됐고요. 됐고요. 그것도 됐고 음. 그냥 뒤로 끝내놓고 네. 이따가 9시에 정청래 박은정 의원 방송에 다시 올게요. 두 분 고생하셨고 9시에 오늘 만납시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고요. 제이님, 했네 그것도 두 번이나님, 단결 푸나 선배님, 정말 3년간 그날 골방 같은 데서 집거하며 방송할 때 가슴 아팠습니다. 내일 모레 새벽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하며 시원한 맥주 한잔 하시길. 준석이 두 번 했네 하셨고요. 감사해요. 했네 그것도 두 번이나님. 제이님, 강덕구 의원님의 신속 대응팀의 대응이 정말 빠르고 정확해서 선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별명을 우사인 득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최고의 신속 대응팀입니다. 그리고 마차 스승님 긴장하지 마세요. 내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정상적인 국민들이 모두 투표하고 박갈이했습니다. 내일 기쁨의 눈물을 흘리실 준비하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새날 방송 이따 낮 방송 물러갔다가 이따가